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설립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시흥 캠퍼스 설립을 두고 서로 생각이 어떻게 다른 건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서울대 교직원과 학생 양쪽 입장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시장 창출형 로봇 보급사업 공모에 드론을 활용한 어업관리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모에 당선이 되면은 드론 전문기업과 함께 드론 어업관리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는 건데요. 위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증거 영상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드론 활용 사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이번에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The Four Tops의 I Can't Help Myself 띄워드리면서 2017년 3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2018년 3월로 예정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면서 본관을 점거하던 학생 40여 명을 교직원 400여 명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고 왜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측이죠. 서울대 본부점거본부 정책팀장 이시헌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 본부점거본부라는 것이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서 꾸려진 그룹인가요? 총학생회를 포함해서 예. 이제 본과 점거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 기구입니다. 그렇군요. 본부점거본부가 지금도 계속 유지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천막농성을 월요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에서는 강제로 해산이 됐지만 이 점거본부는 계속해서 천막 농성을 하면서 유지 중이다. 일단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본질은 아니지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3월 11일에 저희가 153일간 이어오던 점거농성
학교가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예. 학생들은 이제 그날 아침 6시 반에 전 직원이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이제 70여 명이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가 크레인차와 학교가 이제 사다리차와 그리고 또 학교 정문을 뚫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고 또 나무 판자를 전기톱으로 자르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이제 끌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2명의 학생들이 구급차로 실려가고 또 다수의 학생들이 피를 흘리거나 찰과상을 입는 등 부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차로 진입하는 저희가 과정에서 저희가 4층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식료품과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이제 학교 측에 물대포를 이제 4차례 맞고 이제 결국에는 강제를 해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해산된 시간은 몇 시쯤 되나요? 아침 6시 반부터 학교 측에서 해산을 시도했던데. 예, 한 오전 8시 30분경에 8시 30분경에 이제 1차로 해산이 됐고 예. 최종적으로 오후 이제 6시쯤에 이제 해산했습니다. 네. 예, 거의 12시간 가까이 동안 같이 이렇게 부딪히다가 학생들이 잦은 해산을 결국은 한 건데 지금 그러면 본부에 머물러 있는 학생은 없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충돌 과정에서 학교 측하고 학생 측의 말이 좀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소방호수, 그 소화전에 있는 소방호수로 직접 몸에다 쐈다. 소화기를 먼저 쐈기 때문에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쐈다. 여러 가지 말이 다른데 일단 그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은 그쪽에서 더 낮기 때문에 여쭤보면요. 어떤 그것을 증명할 만한 증언을 해준 학생이라든지 체증 자료 같은 건 있나요? 동영상이 일단 저희 학생들이 찍은 것들과 여러 개인 언론들을 찍어서 그렇군요.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따가 학교 측과도 얘기를 해보겠고요. 자, 일단 이 사태가 벌어진 본질에 대해서 여쭤보죠. 시흥 캠퍼스 계획을 철거하라,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 뭐로 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이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대가 2011년에 법인화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국고 출연금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공공적인 예산은 줄어들 예정인데 학교는 관악 캠퍼스에 맞먹는 크기의 캠퍼스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기업과 외주 상업시설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숙사나 편시설들이 외주화되고 아니면 연구소들이 과도하게 기업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 연구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물가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구성원들 그리고 나아가 국민들 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 8월 2일에 학생들에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게다가 학생들이 반대해왔음에도 학교는 이제 밀실에서 협약식도 생략한 채 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 협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들의 그 힘의 논리에 대학이 결국은 따라가는 모양새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또 눈에 띄는 것이 그 본관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시흥 캠퍼스에 학교 학업과 관계없는 호텔이라든지 실버타운 같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문건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문건을 이제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재정 전략 수립이라는 2014년 9월에 작성된 문건에 나옵니다. 예. 저희는 2013년 10월에 말부터 학생들의 투쟁으로 대화협의회라는 기구를 얻어냈었는데요. 거기서 시흥 캠퍼스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사실 한 번도 이야기한 바가 없었고요. 저희는 본관을 점거한 이후에야 발견할 수 있었고, 예. 거기서는 이제 총 운영 비용의 3분의 1가량 수익 사업으로 조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버타운 같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수익 사업을 벌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성낙인 총장의 퇴진 요구나 뭐 대학신문 일면 백지 같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시흥 캠퍼스를 둘러싼 논란이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본부 측이 타협을 위한 뭐 제안 같은 것을 전혀 안 했다는 주장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 올해 1월 26일에 예. 대타협안이라는 이름을 총장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말은 대타협안이지 사실은 시흥 캠퍼스에 관련해서 예. 계속 저희가 점검하기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 즉 추진위원회 학생들이 들어와서 주장을 전개하라 라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사실 뭐 이사회에 참관권을 주겠다 같은 사실 비본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대타협안을 거부하고 점거를 이어오던 중에 결국에 학교가 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뭐 동시에 학교 측과 얘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뭐 반론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요.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학교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후에 뭐 신입생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이런 건물 그리고 공간을 확보해 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일단 서울대가 예. 가장 큰 규모의 캠퍼스를 자랑하고 있는데 예. 서울대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지 사실 의문이고요. 예. 근데 저희는 오히려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 캠퍼스 전체가 재원이 없다. 그래서 기업들과 외부 산업시설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그 캠퍼스뿐만 아니라 다른 관악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의 권익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곳에서 뭐 사업이 실패해서 가령 평창 캠퍼스에서 보듯이 사업이 실패해서 재정적 부담, 적자가 원래 있던 캠퍼스에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시흥 105 신도시에 2018년 3월에 이제 시흥 캠퍼스가 설립 예정이라고 학교 측은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서울대 캠퍼스가 시흥에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 활성화라든지 이걸 이제 바라보고 투자나 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시흥 캠퍼스가 만약에 백지화된다면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 시흥 분들하고는 어떤 커넥션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희는 시흥 학교가 가장 큰 눈치를 보는 것은 시흥시 주민들이 아니라 예. 시흥시 이걸 추진해왔던 시흥시의 정치권 그리고 건설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그들이 돈을 주고 땅을 주는 것들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서울대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건설사가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저희 학생들 구성원들이 아니라 그걸 돈 벌기 위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던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뭐 이런 실시하는 협약 철회라든지 총장 퇴진 운동은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헌 서울대 본부 정책본부 정책팀장이었습니다. 학생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교직원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준호 서울대 학생처장입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번 뭐 물리적인 충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데도 아니고 뭐 교육기관 또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물리적인 충돌이 뭐 제자와 학생, 제자와 뭐 스승 간에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중에 추후에 정리할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본질에 대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시흥 캠퍼스 설립이 확정된 것이 언젠가요? 시흥 캠퍼스 추진은 2007년에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 2007년에 확정이 돼서 지금 뭐 10년째 학생들과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데 네네. 학생들 얘기로는 방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5월 문건에 이미 뭐 다 확정된 계획안이 있었고 학생들에게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이미 협의하기 전에 다 결정됐더라. 네네. 이런 주장하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2011년에 만들어졌던 마스터 플랜이 하나 있고요. 예.
아직까지 업데이트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은 아직 없습니다. 그 목표가 2017년에 현재의 시대 요청에 맞는 이 시형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의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이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시형 캠퍼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예. 그래서 그 중에 2014년 걸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런 정책 제안 보고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려서 많은 보고서 중에 하나이고요. 시형 캠퍼스 추진위원회라든지 대학의 공식 의결교에서 전혀 채택된 바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시흥 캠퍼스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 뭐라고 들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가 사실 우리나라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인재를 길러내야 되고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지식 기반을 확보해야 되는 책무를 가집니다. 예. 서울대학교 경쟁 상대가 세계 인류 대학들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서울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래서 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융합 연구 사업도 해야 되고 그 시설도 필요합니다.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과 시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과 시설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악에서는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 뭐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좀 캠퍼스를 확장시켜서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학생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그 발견한 문건에 대해서 호텔, 뭐 실버타운, 학업관 상관없는 시설이 들어서고 또 기업에 의존적인 대학이 돼서 뭐 산학 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뭐 기업에 이끌려 다니는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던데 이런 뭐 상업시설이 캠퍼스에 들어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채택된 바가 없고요. 예.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아마 그 표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이라는 건 서울대학교의 이 역량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 기반들, 새로운 학문적인 발견들 이런 것들을 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산업이 보통 연구가 산학협력 연구이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기업이 학교에 요구하는 어떤 하청이나 위탁 이런 게 아니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새로운 발견들, 발명들을 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겁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협력 연구이기 때문에 예. 대학이 끌려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네. 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실시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네. 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실시 협약은 예. 시형 캠퍼스를 한다라고 하는 법적인 의무감을 주는 그런 포괄적인 협약이고요. 예.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까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예. 네. 자, 그럼에도 뭐 학생 측이 지금 졸업생들까지 서명 운동을 하면서 뭐 총장 퇴진 운동도 하고 있고 뭐 대학신문은 최초로 뭐 발간 이래 최초로 백지 일면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장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 캠퍼스, 그러니까 시흥 캠퍼스의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립 예산이 부족한 것을 이런 것으로 충당하려는 건 아닌지 여쭙고 싶네요. 사실 부동산 장사 그런 무슨 뜻으로 그런 비난을 하는지 사실 저는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예. 서울대학교는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하는 거고 우리나라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국고 출연금으로 이 국립대학을 다 경쟁력을 끌어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예. 서울대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쪽 어깨에 학문의 수월성을 얹고 가고 다른 한쪽 어깨에는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희가 신캠퍼스 설립 예산 같은 것을 자세하게 여쭤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지자체에서 많이 시흥시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줬나요? 그렇습니다. 땅을 제가 알기로 20만 평이고요. 예. 그 시설비를 위해서 3천억 플러스 1,500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만 평이면은 지금 그 관악 캠퍼스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크기인가요? 관악 캠퍼스는 전체는 100만 평이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40만 평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50만 평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학생들의 얘기로는 이게 전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화 상태다? 이게 좀 의문을 갖는 주장도 있던데요. 예, 서울대학교를 한번 방문해 주시면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금방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더 연구를 키워나갈 여력이 안 된다. 네네. 새로운 연구들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자체에서 시흥시에서 이렇게 부지 제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제공을 해줌으로써 뭐 지역민들에게도 아마 좀 뭐 환영의 목소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반대하는 측도 있을 텐데 지역민들과는 어떤 얘기가 있나요?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아직은 저희가 그런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그 지역사회 공헌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악구하고 협조하는 것도 같은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에 이제 학생 측 얘기에서는 학생 2명이 응급실에 보내지기도 했고 뭐 수많은 찰과상 양측의 그런 부상자도 나왔었는데 뭐 학생 측에서는 물대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소화전의 소방호수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학교 측에서는 해프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게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대치가 이어지면은 좀 이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천막 농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학교하고 학생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책임자 한 명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막 농성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대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50일 동안 사실 제가 학생처장으로서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기본 방침이 소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거였고요. 예. 그래서 그날도 사실 큰 충돌이 있었지만은 총장실이 있는 4층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겠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공존하면서 합의에 이르러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호소를 했었고요. 예. 예, 그렇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대화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제안했던 대타협안에 사실 그 평의원회 참여라든지 재경위원회, 기획위원회 참여까지 다 추진하거나 보장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가장 진전된 학생 참정권 보장 제도화입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양측의 입장을 보면은 학교 측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고 2018년 3월에 설립 예정이고 학생 측은 이건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근데 양쪽 모두 설립 예정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관악 캠퍼스도 사실 완성되는데 몇십 년 걸렸듯이 평창 캠퍼스도 사실 일부에서 실패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마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흥 캠퍼스는 그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서 출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한 방에 2018년에 끝난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해서 서로 논의해서 잘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도 사실 학생들이 참여해서 공공성을 해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학생들이 참여를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학생 측하고 학교 측하고 시간을 비슷하게 배율하느라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측 교직원 측이었고요. 이준호 서울대 학생처장이었습니다.
네, 리앤 라임스의 How Do I Live 들으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오빠 원조 남진입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젊게 사는 비결 YTN 뉴스 FM입니다. 시사 뉴스를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쑥쑥 그냥 알려줘 보는 데다가 좋은 노래까지 함께 나오고 또 이러니까 젊어지는 데에는 뭐니뭐니 해도 YTN 라디오만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YTN 라디오를 들어보며 천년만년 젊게 살아보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비싼 수술비로 수술을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은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서 노년에 건강하고 기쁜 인생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과 문의하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670-9957 1670-995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서울시 소식과 경기도 소식 차례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하루 생기 충전이 한 병에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오라나미씨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어 안 들었어 다 하루 생기 영양이 한 병에 다 들었다. 오라민 씨. 이 생기 봐라. 한국자동차 전문 기자협회 선정 2017 올해의 디자인상 수상. 2017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SM6. 따라오는 이들까지 변화하게 만들다. 단지 매력적인 디자인에 머물지 않는 앱솔루트 디자인 밸런스. Beyond Driving SM6. 노트북? 데스크탑? 태블릿?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짠! 세정이가 준비한 롯데하이마트 글로벌 PC대전. 혜택까지 꽉 찼으니까 안 가고 못 빼기겠죠. 하이마트로 가요.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3월의 제이준 통신. 안녕하세요, 정채연입니다. 제 미모의 비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꼭 제이준 마스크팩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제이준 해보세요. 금방 달라져요. 우리 모두 핵미모가 됩시다. 화이팅!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LG G6 18대9 화면비에 풀 비전으로 보다 넓은 세상을 열다. 손안에 폭 넓은 세상 LG G6.
엄마, 자유의 여신상을 어떻게 옮겼을까? 그게 수학 문제니? 계산으로 푸는 수학이 아닌 생각으로 푸는 수학의 시대. 웅진북클럽. 학교 성적부터 독서 습관까지 웅진북클럽. 수학이 쉬워지는 웅진북클럽. 수학.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경북 구미, 김포 한강, 성도 국제도시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엄규숙 실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엄규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수요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도 이날을 맞아서 여성 안심 특별시 3.0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여성 안심 특별시 대책은 서울시가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여성 안심 종합 대책이고요. 그동안 1.0, 2.0 버전이 이제 시행이 되다가 올해는 3.0 대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1.0의 경우에는 여성이 안전한 물리적인 도시 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이 있었고 2.0은 그 기반을 마련하는 대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안전 영역에 조금 그러니까 기술적인 기반을 강화한 거하고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대책들을 좀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올해는 패러다임을 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이제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마련한 거고요. 핵심은 성평등 문화 확산, 데이트 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그리고 기존의 안심망을 확대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 좀 주관적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내야 하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을 3.0으로 정하신 이유 뭘까요? 예, 작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5월에 강남역 인근의 화장실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강남역 10번 출구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추모하고 오랫동안 이것이 이제 왜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성안심 특별시 대책이 많은 새로운 모델들을 발굴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정책을 저희 모델을 삼아서 시행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책들이 이제 확산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정책을 가지고 UN 공공 행정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받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정책인데 예. 강남역 사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연령대별로 다양한 직업군별로 계속해서 릴레이, 집담회, 좌담회 이런 것들을 해보니 굉장히 커다란 욕구가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환경만 바꿔서는 여성들이 온전하게 안전하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환경을 아무리 안전하게 바꿔도 새로운 종류의 범죄 같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느냐. 예. 그러니 안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성 혐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떠들썩했었는데 네. 지금도 큰 사건들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그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된 건 아니죠. 예. 그러면은 성평등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사실 사회 전반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일하는 일터에서도 굉장히 조직 문화 자체가 평등하게 바뀌어야지 될 것이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혐오적인 표현 같은 것들을 많이 걷어내고 평등하고 안전한 그런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가능해져야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 학교에서는 3살 성평등
인성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어린이집 아동이나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과 토론 위주의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성인지적인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 기준에 맞는 성평등 교육 교재도 개발해서 그 교재를 보급하고 또 현장에서 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현장 활동가도 현재 한 40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약 90명 정도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여성 안심 특별시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엄규숙 실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아침은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학무 기자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올해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따뜻했다는 그런 측정 결과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봄에 꽃매미 같은 해충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걱정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경기도 지역의 평균 기온은 영상 1.6도였는데요. 이는 평균 기온인 1.2도보다 높았습니다. 예. 눈도 많지 않았죠. 이 때문에 병해충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조사한 결과 도내 주요 지역에서 꽃매미 아래 89%가 겨울을 지내고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9%는 2010년에 이 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예. 참고로 꽃매미 아래 월동 생존율은 2014년에는 69%, 지난해에는 81%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꽃매미 아래 수량이 지난해보다 20%나 늘었고 부화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국 선녀벌레나 갈색날개 매미충 등 다른 해충의 월동 생존율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이 각 농가에 각종 병해충의 조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과도한 빚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된 서민의 경제적인 회생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경기도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협약을 맺었는데요. 채무 조정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던 중에 긴급한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무담보와 저금리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상은 9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시민이고 긴급한 생활자금이나 학자금, 또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2.5%의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예. 학자금은 연 1%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서 한때 실패해서 지금 빚을 지고 있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약수터 40% 수준이 주의와 우려 등급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약수터 자주 가시는 분들은 걱정 많겠는데요? 네, 경기도 내에 지자체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모두 374곳입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들 약수터의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이 가운데 208곳은 양호하거나 안전한 등급으로 나타났지만 51곳, 51곳은 주의, 또 100곳은 우려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의 40%인데요. 주의와 우려 등급은 과거 수질 기준 초과 횟수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경기도는 사용 중지나 사용 금지 조치된 약수터도 주의와 우려 등급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주의와 우려 등급이라고 해서 모두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매월 약수터에 게시되는 수질 검사 결과표를 잘 보고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봄을 맞아서 경기도 가평군이 호명산 정상에 있는 호명호수를 개방한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가평군에 있는 호명산은 해발 632m로 이 산의 정상에 호명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명호수는 백두산 천지와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이 일시 제한되는 곳입니다. 가평군이 날이 풀리면서 이번 주부터 호명호수를 다시 개방했는데요. 예. 이 호수는 경치가 워낙 좋고 호수 둘레에 2km의 자전거 길이 있어서 연간 13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은 자전거나 또 걸어서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고요. 또 노선버스를 타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입장료도 없으니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서 호수를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Te vi juntabas margaritas del mantel.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끝으로 까에타노 벨로조의 Un vestido y un amor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